2025년 1월 1일 새해 첫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해 첫날 그리고 새해만큼은 군사 반란을 일으킨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내란 수괴 윤석열이 정리될 줄 알았습니다. 새해에 또다시 내란 수괴의 담화문, 내란 수괴의 편집, 내란 수괴를 비호하는 그런 뉴스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해 첫날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자격도 없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차지하고 있는 이 내란 수괴, 이 범죄자를 지키기 위해서 법 집행을 막고 나섰다고 하는 홍위병에 관한 뉴스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법이 힘을 잃어버린 그런 야만의 세상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어이가 없는 것은 윤석열 씨가 지금 뉴스에 보도된 것은 그렇습니다. 변호사를 시켜서 이 길거리 시위대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넘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위대들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대통령이 직접 우리에게 변호사를 시켜서 특별한 메시지를 보냈다. 그것을 방송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이 메시지의 사진이 돌고 해도 그래도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했는데 결국 이것을 조선일보에서 확인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대한민국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이것도 무시하고 나섰죠. 체포영장 발부해봤자 경호처에서 그 집행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조선일보는 내전에 가담하고 있는 겁니까? 경호처가 대한민국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내란 수괴의 사병입니까? 그래서 경호처는 대한민국에 대든다. 법원과 국회에 무기를 사용해서 대항하겠다. 그러면 집행 못할 거다라고 한 것이 조선일보의 뜻인 거 아닙니까? 이제 이 정도 되면 보수 국민은 지금까지 보수라고 생각하고 이 나라의 헌법,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켜왔던 사람들은 조선일보하고 손을 끊어야 합니다. 조선일보에 광고도 내지 말고 조선일보 그와 관련된 일체의 사업에 보이콧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나오는 소리가 경호처에서 대통령 관저에서 영장 집행을 못한다. 뉴스에 나온 제목입니다. 경호처가 무엇이건데 법원의 영장 집행을 한다 못한다 하는 겁니까? 경호처 이번 일에 명령에 의해서이든 무엇이든 사표 내지 않고 같이 경호처의 법 집행을 방해하는 작전에 참가한 사람은 전부 군사 쿠데타 그 연장선상의 내전 가담자로서 군법에 의해 처벌해야 합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은 군을 동원해서 쿠데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설명을 할 때 이 점을 눈치 못 챈 모양인데 윤석열은 군법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자입니다. 일반 민간인의 범죄하고는 다른 것이죠. 이러한 일을 저질러 놨다. 그런데 한남동 관저는 대한민국 땅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경호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산의 대통령실에서 반기를 들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했다. 법을 지켰다고 해서 큰 소리를 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어이없는 일이죠. 김문수, 그대가 무엇이건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능멸하는가? 과거를 속이지 못하는 것인가? 김문수 장관의 과거는 좌파였죠. 사람은 바뀐다고 하는데 어째서 반헌법 장관이 된 것을 빌미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군사 쿠데타를 옹호하는 것입니까? 이런 자들을 용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내란 수계, 군사 쿠데타의 수계,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거 다 덮어놓고 대통령이니까, 우리 대통령이니까, 민주당에 맞서고 있는 대통령이니까 하고 편을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17년 3월 31일 새벽을 기억합니까? 이때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직전에 파면된 박근혜 대통령이 새벽 3시에 창백한 얼굴로 서울구치소에 구속이 됐습니다. 그 초췌한 얼굴을 잊지 못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거 윤석열이 했죠. 그거 탓하는 거 아닙니다. 잘했습니다, 윤석열. 그게 법이니까 그때 그랬죠. 2018년 2월 27일 윤석열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30년이 장난 같았죠. 그래서 지금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활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꾸미고 나와도 생기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 버린 것이죠. 몸은 살아 있으되. 그 다음에 2028년, 이때가 2월 27일인데 2018년 3월 22일 제17대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자, 이때 어땠는가? 밤 11시에 영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밤 11시 57분에 영장이 집행됐습니다. 잘했습니다. 윤석열 검찰. 법에 따라서.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윤석열은 저렇게 잡범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추잡하기가 이를 데가 없다. 그래도 대통령이라고 태극기 달고 봉황무늬 밑에서 2년 반을 지냈으면 애국심이라든지 명예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배웠음직도 하건만은 자비는 결국은 그 잡스러움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다. 홍위병에게 특별 메시지라니. 자, 여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 봅시다. 아스팔트에서 알아주는 신혜식, 전광훈이라는 사람, 또 다들 알만한 사람은 알겠죠. 그들이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파리 했었죠. 박근혜 파리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모두의 반대편에 서 있는 윤석열에게 가서 붙어 있습니다. 저게 보수입니까? 이 사람들 보수 아닙니다. 제17대 대통령 이명박,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도 징역 17년을 구형하고 또 어땠고, 나이도 많고 병도 있고, 그리고 두 사람 다 지금 윤석열이 저질러 놓은 거에 비하면 법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지만 이것은 그저 먼지에 불과하다. 윤석열은 군대를 풀어서 장갑차도 가지고 오고 해서 국민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려고만 했다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실행을 해버린 것이죠. 바로 그래서 윤석열은 자, 이 두 사람은 대통령의 직을 면한 다음에 이러한 수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체포하고 구속하고. 윤석열은 얼마나 악하면 대한민국에서 함께 살 수 없으면 아직 대통령의 직을 면하기 전에 체포 구속해야 한다. 헌법 제84조
사안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발생해 버린 겁니다. 윤석열은 이제 자범으로서 저게 우리 대통령이었다고 국민이 낯뜨거워서 말도 못할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민노총이 1월 초에 정 이런 식으로 하면은 끌고 나오겠다고 했다는데 마음대로 하라고 하죠. 만일 공주수사본부에서 이 윤석열 체포, 윤석열의 경우에는 보통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구속영장은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발행한다.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지금 홍위병 시위대에게 이 사람들이 지금 경찰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응원을 한 겁니다. 불법을 자행하라. 정부의 법 집행에 항의하고 법 집행을 못하도록 해라. 그렇게 나를 지켜라 라고 한 건데 이제 한다는 소리가 경호처에서 무기를 쓸지도 모르겠다. 경호처에서 무기를 쓴다. 그것이 총이 아니라 이미 밝혔듯이 대문을 걸어 잠그면 그때는 사격하고 들어가서 진압해야 합니다. 내전, 반군이기 때문에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물러터져서 정부를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경호처 영장 집행을 방해하겠다고 하면 경호처장부터 해임하고 그리고 관저에서 다 빼내십시오. 그 정도는 해야지 정말 유혈 사태를 보고 싶은 겁니까? 이번에 윤석열, 내란숙의 윤석열을 체포하러 갈 때는 공연히 민간인을, 점잖은 정치인을 체포하러 갈 때처럼 갔다가 귀중한 우리 공적 인력에게 부상을 당한다든지 사람이 목숨을 잃는다든지 하는 불행을 자초하면 안 됩니다. 애초에 강력하게 중무장한 그런 영장 집행 요원을 보내야 할 겁니다. 어디 신속하게 국민 앞에서 끌고 나와서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도 윤석열이 수갑을 채웠죠. 그거 국민에게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범인데. 그래도 대통령의 예우니 뭐니 하는데 헌법 제84조 내란을 저지른 자에게 예우가 뭐란 말입니까? 어째서 현행범을 잡는데 이렇게 뜸을 들이는 것입니까? 법이 살아있음을, 법이 시퍼렇게 살아있음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때 남겨놓은 글입니다. 어떻게 된 세상이 이명박은 친박이 싫어하고 또 박근혜는 또 누가 싫어하고 이렇게 적전분열이라는 말도 아까울 정도로 갈갈이 나뉘어서 비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것도 이 글도 소개하면 와가지고 친박이면서 와서 비난을 하면 그냥 잘라버릴 겁니다. 친박들 지금 친박 찾지 말라.
윤석열 앞에서. 2018년 5월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남긴 글입니다. 나는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조사와 진술을 거부하고 기소 후에는 재판도 거부하자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국민 앞에 맹세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사법 절차에 그리고 국회의 입법정부의 절차에 저항하거나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국민 앞에 맹세한 사람이다. 윤석열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이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뼈저리게 느끼는 요즘입니다. 헌법을 부정하고 자기는 이렇게 법이라는 이름으로 과연 정의로웠는지, 이제 와서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법 앞에 고개 숙인 두 전직 대통령들을 제 손으로 잡아놓고 30년이 뭡니까? 17년은 또 뭡니까? 이래놓고서 본인은 길바닥에 들어눕는 70대, 80대 그런 시위대 등 뒤에 숨어서 안전을 보전하겠다고.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개차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개차반은 개가 먹는 분변을 가리킵니다. 잡범은 개차반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는 헌법과 법률의 편에 서야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앞에 서든지 윤석열 앞에 서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